H벡터라고 쓰시고 X0, Y0, Z1 이런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잖아. 그래서 XY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꾸려보면 그냥 써볼게. 0에다가 X 빼기 0 곱하기 0에다가 Y 빼기 0 더하기 그 다음에 1에다가 Z 빼기 0 그건 0 이렇게 쓸 거 아니겠니? 평면 방식을 꾸릴 때 지나는 점이 0,0,0이고 법선 베타가 너니까 계산해보면 이제 안녕? 안녕? 이게 날아갈 거라서 따라서 Z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XY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식은 Z는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YZ 평면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Z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Y는 0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방정식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하나만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평면의 방정식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Z는 0인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XY 평면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된 거죠? 두 번째 XY 평면이랑 그 다음에 XZ 평면 다시 XY 평면이랑 XZ 평면의 교선은 X축이죠. 쓸게요. XY 평면이랑 XZ 평면 이게 교선이라고 쓸게요. XY 평면이랑 XZ 평면이랑 교선을 따지면 여기 X축이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X축 우리 써보지 않았니? 방정식 몇 개라 그랬지? 2개. 뭐하고 뭐? Y는 0이랑 Z는 0 이렇게 쓰지 않았니? 그러면 XY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Z는 0 XZ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Y는 0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직선은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평면 두 개가 만나면 교선이 생기잖아. 교선이 생기니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볼게. 직선의 방정식은 두 평면의 교선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된 거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은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써드릴게. 직선의 방정식은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수학에서 이렇게 점 이게 나오잖아요. 콤마가 나오면 어떤 때는 또는이고 어떤 때는 and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 같은 거 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니? 뭐 x-1이랑 x-2는 0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이게 해가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요럴 때의 이 컴마는 또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컴마는 and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and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방정식의 해처럼 요럴 때 뭐랄까 관용적으로 그렇게 콤마를 찍어서 또는이라고 해석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할 때 이런 특수한 케이스 방정식의 해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면 콤마는 and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가고 잠깐 매만 거 보세요. 하나 더 해볼까? 이차원평면에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잘 했던 것 같아. 네가 a분의 x, b분의 y 는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쵸? 좌표평면에서 이차원평면에서 똑같습니다. x하고 y하고 z 이렇게 있대. 여기를 a라고 잡고 a y절편을 b라고 잡고 z절편을 c라고 잡고 그러면 도형을 만들 수 있겠죠? 요 삼각형을 품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 왜냐면 이것도 X절편이 A인 이유가 Y 대신 0대라는 X 절편인지 A인 거잖아요. 여기는 Y가 0이고 and Z가 0이면 X절편이 A라는 소리잖아요. 이해된 거죠? Y는 0이고 and Z는 0이라는 소리 자체가 X축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X절편이 이제 A라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살짝 바꾸죠. 공략문. 또 어떻게부터 2D의 세계부터 이제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함수꼴로 표시가 되어 있대. f의 x, y는 0. 이런 2차원 평면에서 그래프가 두 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이제 무수히 많잖아요.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 뭐 하나 하자.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이제 결정을 해봅시다. 결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모라는 식 가지고 오고 세모라는 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것 같아. f의 x, y 마음에 드는 곳 하나에다 k를 붙여요. k에다가 g의 x, y는 0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유는 왜 그랬냐면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이 식은 f의 x, y는 0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g의 x, y는 0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지금 그렇잖아.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했으니까 여기에다 k를 붙이게 되면 마찬가지잖아.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네가 0이면서 동시에 네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네가 0이면서 동시에 네가 0인 그래프입니다. 그 뜻이고 그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게 직선일지 곡선일지 또는 뭐 fx, y가 1이고요. 이것도 이제 1이고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지 그것은 그래프의 모양은 식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K를 여기에 붙이거나 이론상 지금 똑같다는 소리고 이해된 거죠? 똑같다는 소리고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죠. 표현 못하는 그래프가 있지 않니? 어떤 건 표현 못하지? g의 x,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표현 못하지. 왜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중에서는 나도 있잖아. 이거. 나도 있는데 얘는 이거를 표현 못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k가 1인데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 이해된 거죠? 단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가 오리지널이 이게 이제 아니죠. 여기다 m을 곱해요. m에다가 f의 x, y n에다가 g의 x, y는 0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m이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야. k를 저렇게 썼을 때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고 그럼 양쪽을 이제 m으로 나눕니다. x, y가 있고 n분의 n이 있고요. g, x, y가 있어요. 는 0 이렇게 해놨던 거고 위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기 있는 얘를 k로 놓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근데 위에 쓴 얘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그래프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가령 gx, y를 표현하고 싶으면 n이 1이고 m은 0이면 되는 거고 fx, y를 표현하려면 m은 1이고 n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그래프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변수를 두 개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변수를 여기 있는 m을 소거하거나 n을 소거해서 k를 여기다 붙이거나 k를 여기다 붙이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던 거예요. 다만
이렇게 썼을 때는 변수가 하나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표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자. 내신에선 그렇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죠? 오케이. 공명분하러 갑시다. 그러면 공명분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좌표가 이제 세 개가 되는 거라서 f의 x, y, z 더하기 k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붙여야죠. g의 x, y, z는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fx, y, z는 0이라는 공면이 있고 그 다음에 g의 평면일 수도 있어요. z는 0이라는 공면이 있는데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면군이에요. 공면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말을 표현을 공면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그래프의 형태, 그 도형의 형태는 이 시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프. 이 형태. 그래프라고 하기 좀 그렇죠? 면의 형태. 면. 그래프일 수도 있겠네요. 면의 형태는 시계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x축을 벡터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y는 0이고 z는 0이다라고 하지 않았다.